네, 안녕하십니까. 세 번째 발표, 한국의 사회적 기업 정책 네트워크 특징에 대한 탐색적 연구 발표 맡은 유아자대학교 조상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 연구를 하게 된 동기는요, 제가 사회적 기업 쪽 연구를 그동안 많이 해왔는데요. 정책 비교 연구, 또 실증 연구, 그래서 양적 연구로서는 조직 요인이 사회적 기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런 것도 봤고, 또 비영리 조직을 대상으로 사회적 기업이 운영 과정에서 어떤 변화를 거치고 어떤 어려움을 거치는지 그런 질적 연구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정책 분석 포토 다이아몬드 모델이랑 제가 했던 정책 비교를 혼합한 다차원 정책 경쟁력 분석틀도 만들어서 한번 사회적 기업 정책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도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하여튼 사회적 기업 쪽으로 다양한 연구를 해왔습니다. 양적, 질적, 또 정책 연구, 비교 연구, 또 정책 틀도 해봤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해갈 계획인데요. 이제 하다 보니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사회적 기업 생태계에서 네트워크가 중요하다는 걸 우리 다 아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사회적 기업 네트워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물론 사회적 기업 간의 네트워크, 사회적 기업 간의 네트워크를 본 연구는 조금 있었는데요. 사회적 기업을 둘러싼 모든 행위자들, 선수들이 모두 있는 그런 행위자들의 네트워크를 본 연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냥 한번 기초적으로 탐색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금방 이제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네트워크 성과를 본 이제 실증 연구가 곧 나오고요. 또 정책 분석, 우선순위를 분석한 AHB 분석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책 네트워크 특징을 한번 기초적으로 살펴보는 어떤 탐색적 연구임을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 현황과 문제점 및 성과에 대한 분석 연구들이 현재까지 대다수였고, 근데 최근에 이제 사회적 기업 지속 가능성과 영향 요인 그리고 성과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네트워크 요인에 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들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첫째, 한국 사회적 기업 정책 네트워크를 탐색적으로 분석해서 한국 사회적 기업 정책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활용하고자 했고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기업 정책 네트워크의 역할과 방향을 규명하고 향후 한국 사회적 기업 지속 가능성 높이기 위한 정책을 제안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적 배경에서는 이건 그냥 간단히 넘어갈 건데요. 네트워크와 정책 네트워크의 개념들을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종합하면은요, 사회과학적 의미의 네트워크 개념이 있고, 사회복지 분야의 네트워크의 개념이 있었고요. 또 정책학 분야의 정책 네트워크 개념, 이렇게 크게 좀 분리해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원, 정보, 재화 등을 교환하는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조직 혹은 기관, 기업들의 상호작용과 집합적 노력, 연락, 제휴, 조정, 협력, 통합, 갈등이 일어나는 수평, 수직적인 사회적 연계 체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정책 네트워크 구성 요소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여기 이제 자료에도 잘 나와 있고요. 정책 네트워크 구성 요소들을 본 학자들을 쭉 정리해봤더니 학자들마다 약간씩 다르게 보고는 있지만 이제 공통으로 합의된 요소가 행위자, 상호작용, 관계 구조, 권력, 자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소에 따라서 제가 분석을 이제 해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책 네트워크 구성 요소가 이제 행위자인데요. 행위자는 이제 공식적 참여자, 비공식적 참여자가 있고요. 공식적 참여자는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합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공식적 참여자고요. 실질적 영향력이 있지만 합법적 권한이 없는 게 이제 비공식적 참여자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 네트워크는 이러한 행위자 수와 유형, 정책 목표 및 전략, 영향력, 권력 자원 등에 의해 크기 및 유형이 결정되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이며 핵심적인 구성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네트워크 구성 요소가 상호작용인데요. 이제 상호작용은 이제 조직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많이 아실 텐데, 자원 의존 이론을 바탕으로 하며 조직과 다른 조직 간의 관계를 자원을 매개로 한 의존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는 이제 서로 간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해가는 거고, 그건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관계 구조.
그것도 이제 중요한 구성 요소인데요.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관계 유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 기업 정책 네트워크의 중요성은 이제 사회적 기업이 일반 민간 기업과 달리 사회적 가치와 목적을 추구하면서 또 경제적 성과도 내야 되기 때문에요. 좀 외부의 지원과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기가 좀 어려운 태생적으로 그런 면이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 특히 이제 사회 서비스 분야가 좀 수익성을 내기 어려운 사업 영역이고, 그래서 충분한 재정적 이유를 창출하기가 어려워서 사회적 관심이나 외부의 지원, 그런 협력과 협조 없이 시장에서 생존하기가 어렵다. 물론 굉장히 잘하고 있고 혁신적인 기업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 정책 네트워크가 안 중요한 조직은 없지만 특별히 또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선행 연구들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네트워크,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가 간의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본 연구들이 다 주를 이루고 있었고요. 정책 네트워크에 관련된 연구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연구에서 정책 네트워크 구성 요소와 분석 하위 변수를 이제 행위자 상호작용 관계 구조가 분석 구성 요소고요. 행위자 안에서 범주, 역할, 목표 를 이제 하위 변수로 봤고요. 상호작용에서는 소극적이냐, 적극적이냐, 약한 갈등이냐, 강한 갈등이냐 이렇게 좀 나눠봤고요. 관계구조에서는 연계 형태랑 개방성 이렇게 하위 변수를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분석 단위는요. 여기서 집단이나 조직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책 네트워크를 본 거기 때문에요. 개인이 아닌 집단이나 조직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분석 요소와 하위 변수 설명은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많이 졸리실 텐데 스트레칭 한번 하시고. 네. 이게 제가 한 연구 중에서 제일 재미없거든요. 제가 네. 많이 졸리실 건데 한번 하시고. 예. 행위자의 하위 변수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행위자인데요. 행위자의 범주가 제1섹터, 2섹터, 3섹터, 4섹터로 나눴습니다. 제가 1섹터는 이제 정부 지자체고, 2섹터 민간이고, 3섹터가 비영리단체, 비정부단체, 그 4섹터로 따로 이제 사회적 기업 경제 영역을 뺐는데 이 부분을 이제 구분을 할 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또 커멘트 주시면 나중에 제가 연구할 때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연구에서는 행위자를 4개의 섹터로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상호작용에서 아까 협력과 갈등으로 좀 보고 있는데 협력 중에서 소극적 협력이냐 적극적 협력이냐 갈등은 약한 갈등이냐 강한 갈등이냐 이렇게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관계구조에서는요 연계구조와 이제 연계 형태랑 개방성을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행위자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겠는데요. 다 아시다시피 고용노동부 사회적 기업 정책 네트워크 1섹터에 해당해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요. 중요한 중심적 행위자입니다. 지방의 자치단체 역할도 굉장히 커졌고요.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예비 사회적 기업에게 매우 큰 결정권과 집행력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1섹터는 저는 중심적 행위자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흥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과장님도 안 계신데 진흥원 역시 필수 자원지원을 총괄하고 정보력 또한 높기 때문에 매우 중심적 행위자로 볼 수 있고 또 고용노동으로부터 결정권과 집행력을 이감받았기 때문에 버금가는 주도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타 중앙부처는 각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고요. 정보력도 높기 때문에 매우 중심적 행위자입니다. 물론 고용노동보다 진흥원 정도는 아니지만 각 부처별로 지금 사회적 경제 조직에 해당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금융지원 기타 기관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행위자 제1섹터는 중심적,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섹터 민간기업은요. 결정권과 집행력은 없지만 자원의 지역력에 대한 잠재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업 전략 목표와 맞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력이 매우 떨어진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좀 주변 행위자로 볼 수 있다. 앞으로 나오지만 이 섹터의 역할들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점은 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3섹터의 이제 비영리 단체들, 사회적 기업 관련, 시민단체 NGO, 지원기관, 번역별 지원기관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이 사회적 기업 관련 시민단체 NGO들은 사회적 기업 정책에 대한 결정권과 집행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자원 지원력도 높고 정보력이 높기 때문에 중심에 가까운 행위자이다. 그리고 지원 기관도 파이프라인 역할과 정책 개발 및 지원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건협별 이제 지원 기관이 이제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역기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 이관받았을 때는 좀 주도적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사회적 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서 그 역할이 좀 떨어졌다. 좀 인증할 때 모니터링하는 그런 역할로 좀 떨어졌다. 떨어졌다기보다 하여튼 조금 약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4섹터가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 조직들, 한국 사회적 기업 협의회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사회적 기업 협의회는 표명된 역할은 이제 정책 네트워크에서 사실은 조정 행위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런 역할이 충실히 수행된다면 이 안에서의 네트워크를 굉장히 조정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좀 그렇지는 못하다. 그리고 본 연구의 분석권을 벗어나고 좀 비판적인 견해들이 존재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리고 이제 사회적 기업 활성화 지원센터, 금융 관련 지원기관, 기타 사회적 기업 지원 관련 및 조직 기관들 이 모두를 행위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위자 분석 결과 이제 그림을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료에는 더 잘 나와 있는데요. 이 안에 들어온 모든 행위자를 한번 넣어봤고요. 1섹터, 2섹터, 3섹터, 4섹터 그리고 이제 고용노동부가 여기 빨간 보이시죠? 여기 빨간 이제 동그라미 가장 주도적인 중심 행위자고 여기에 이제 하얀 진흥원 지원기관 협의회들이 표면적으로는 조정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호작용 두 번째 제가 이제 네트워크에서 분석하는 상호작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섹터별 상호작용이랑 섹터별 상호작용을 다 좀 보았는데요. 섹터별에는 고용노동부와 사회적기업진흥원 사이에 강한 협력의 상호작용이 보이고 있고요. 지자체 사회적기업 관련 부처와 타 중앙부처들은 소극적 협력 상호작용, 또 다른 제1섹터 행위자들과도 소극적 협력 상호작용을 보인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또 금융기관도 소극적 협력 상호작용을 보이고요. 이제 민간 기업들은 그 이윤창출에 본인들의 이제 이윤창출에 기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적극적 협력 관계 또는 강한 갈등 관계까지 유동적으로 상호작용 유형을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섹터는요. 협력적 3섹터 내에서 모두 사회적 기업 발전과 육성이 공통된 목표이기 때문에 협력적 상호적 형태를 보일 수 있지만 또 이들도 조직 목표에 따라 협력 정도가 적극적일 수도 있고 또 소극적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유동적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4섹터 내는 적극적 협력 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금융지원기관은 좀 유동적인 상호적 유형을 가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섹터 간 상호작용을 보면요. 1섹터, 2섹터, 3섹터 간의 상호작용을 봤는데요. 1섹터와 2섹터는요. 제2섹터 입장에 따라 상호작용 유형이 유동적으로 나타난다. 그들의 목표에 따라서 이렇게 봤고요. 1섹터와 3섹터 행위자들은 상호 견제하고 대결하면서 이제 필요에 따르는 협력하는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섹터와 4섹터는 적극적 협력 관계를 가진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섹터와 3섹터도 2섹터는 이윤 추구고 3섹터는 비영리 추구니까 상충되는 측면이 있지만 추구되는 목표에 따라서 또 상호작용 유동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2섹터와 4섹터는 유동적이지만 제4섹터는 매우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상호작용을 보이지만 여기도 유동적이라고 제가 보고 있고요. 3섹터와 4섹터는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가 유사해서 협력의 상호작용 보이지만 협력의 정도에는 조직별로 굉장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너무나 많은 조직이 있고 또 개인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이게 전반적인 유닛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책 네트워크 네네 행위자는 상호작용을 이제 그림으로 보면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관계구조 연계 형태는요, 고용노동부 이게 연계 수직적이냐 수평적이냐 또 개방적이냐 이런 걸로 보고 있고요. 고용노동부는 강한 행위자로 나타났고 고용노동부 기준으로 수직적 연계 형태로 나타냈고 그래서 고용노동 주로 수직적 연계 형태가 나타났다. 또 고용노동부는 제1섹터 내의 다른 행위자들에서도 수직적 연계 형태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2섹터 행위자들은 풍부한 자원이 있어서
3섹터, 4섹터의 수익적 연계 형태를 보이지만 2섹터에서 사회적 기업 관련 사업을 할 경우 또 그 1섹터에 관해 수익적 연계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구조 연계 형태도 그 관계나 목표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계 형태에 따른 관계구조를 지금 화살표로 제가 표시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거 그림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구조 개방성은 일정한 조건만 갖추게 되면 사회적 기업을 인증받을 수 있고 또 2섹터, 3섹터 행위자들이 제4섹터로 진입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구조라서 정책 네트워크 자체는 매우 개방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네트워크가 지금까지 보셨겠지만 너무나 복잡하고 저도 이거 하면서 머리 깨지는 줄 알았는데 첫째 이제 짧은 역사에도 사회적 기업 정책 네트워크에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상호적인 형태가 상황과 목표에 따라 또 행위자들과 협력과 갈등의 다양한 상호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제1섹터 행위자들은 고용노동부를 기준으로 수직적 연계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섹터 내 행위자들 사이는 대체적으로 수평적 연계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아주 혁신적인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몇 안 되는 사회적 기업들은 굉장히 수평적이고 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책적 제어는요. 1섹터 역할이 인건비 지원이 아니라 많은 자원을 투자해서 생태계 조성자로서의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그다음 협력적 거버넌스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양이 풍부한 제2섹터 행위자들이 사회적 기업 정책 네트워크에서 보다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이 섹터 행위자들이 좀 더 연계를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 기업만이 아닌 제3섹터와 제4섹터 행위자들 모두 사회적 경제 안에 속하는 조직 및 기관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보다 더 긴밀하게 연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이제 발생하는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선미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조선미 교수님이 초반에 말씀하셨듯이 아마 이 연구가 그 정책 네트워크를 사회적 기업을 둘러싼 정책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의 그 가장 기본적인 첫 단추를 깨신 것 같고 앞으로 계속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초반에 그 말씀을 하셨고 또 계속 이 연구가 지속될 거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제가 조선미 교수님이 이미 계획하시는 거겠지만 거기에 좀 도움을 드린다는 차원에서 이제 토론을 할까 합니다. 제가 조선미 교수님의 그 논문을 오늘 토론을 준비하면서 이제 먼저 받았습니다. 먼저 받으면서 여기에 이제 사회적 기업 정책 네트워크의 그 특징에 대한 연구구나 했는데 거기에 이제 탐색적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계셨어요. 그래서 탐색적이라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처음에 그게 궁금했었어요. 그렇게 시작을 해서 보면서 이제 이번 연구는 사회적 기업 정책 네트워크 상의 행위자, 그리고 상호작용, 또 관계구조 이 세 가지를 분석 단위로 설정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각각의 분석 단위에 해당하는 요소들, 또 단위들을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위자의 분석 단위로 본다면 여기서는 이제 한국 사회의 사회적 기업을 둘러싼 액터들에 대해서 각각이 어떤 역할을 하도록 정의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지금 사회적 기업을 둘러싼 그 액터가 누구고 어떤 역할이 정의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주셨다는 점에서 좋았습니다. 근데 탐색적이라는 그 말을 처음에 들어서 궁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어떤 기대를 했냐면 사실은 그러면 이런 액터들 간에 어떤 다이나믹스가 있을지 관계의 다이나믹스가 있을지가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사실 논문을 처음에 보고 봤는데요. 예를 들면 각각의 행위자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그들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또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그런 한계들을 뛰어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사실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는 사실 이런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각각의 실제로 부여받은 역할의 정의가 무엇인지 즉 기대되는 정의가 무엇인지를 설정하는 일이 제일 먼저겠죠.
그래서 이번 연구는 거기까지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이나믹스로 가기 전에 각각이 부여받은 역할의 정의가 무엇인지,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각각의 역할의 정의를 해주셨다는 의미에서 탐색적이라고 하셨구나. 예, 그런 의미에서 이 연구가 갖는 그 역할, 이 연구가 전체 앞으로 조상님 교수님이 계속 하실 연구의 어떤 역할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이후에 이제 하셔야 될 거라고 이제 제가 기대하는 부분은 이런 각각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는 이상으로 사회적 기업 생태계 속에서의 그 각각의 그 액터들의 위치를 고려해서 이 각각의 행위자가 수행하는 일이 충분한지, 또 공식적인 또 비공식적으로 각자 행위자가 부여받은 어떤 기대되는 역할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역할들에 대해서 현실 세계에서는 실제로 그 역할을 부여받았다고 해서 그 역할을 꼭 하시게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 어떤 역동성이 있고 또 이런 역할이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그 인사이트가 앞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인사이트를 볼 수 있다면 굉장히 훌륭한 연구가 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석을 한다면 이런 행위자들이 실제 부여받은 역할과 현실에서 실제 일어나는 역할들, 그런 것들을 또 분석을 하게 된다면 이것이 행위자 수준에서뿐만 아니라 그 다음 상호작용의 수준에서도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실제 액터들이 부여받은 역할 정의보다 어쩌면 그 관계에 대한 분석이기 때문에 더 역동적일 수 있고, 역동적일 수 있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현재 이번 논문에서의 분석은 그 액터들이 어떤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라는 그 부여받은 역할에 대한 어떤 개연성에까지만 가신 것 같습니다. 그 개연성이, 그 역할들이 무엇이고 상호작용의 그 내용이 무엇이다, 그 상호작용이 그럴 것이다 라는 어떤 개연성에 의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그럼 이들이 정말 어떻게 그런 역할을 했지? 그게 이제 더 궁금해지는 그런 지점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여기에 또 더해서 이 각각의 행위자가 어떤 제도적으로 공식적으로 부여받은 역할이 있다고 할지라도 또 각각의 행위자는 각각의 행위자에 맞는 어떤 그 자체의 이해관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관계가 현실 세계에서는 어떻게 역동성을 가지고 상호작용하고 또 협력하고 갈등하고 있는지, 이런 것은 훨씬 복잡하게 전개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조상미 교수님께서 하실 실질적인 연구에서 좀 보여진다면 더욱더 흥미로운 그런 연구 의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연구가 더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제가 어떤 질문을 드린다면, 지금까지는 어떤 코멘트하고 질문을 드린다면, 정책 네트워크 분석이 갖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회적 기업의 생태계라는 개념 속에서 그 각각의 액터들을 바라봤다고 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 더 익숙한데, 이제 굳이 정책 네트워크라는 프레임워크를 가져오셨다면, 그리고 그 속에서 행위자와 상호작용과 또 관계구조를 분석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정책 네트워크라는 분석이 생태계의 개념과 달리 줄 수 있는 특별한 어떤 의미가 어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정책 네트워크를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 또 질문이면서 이제 제안을 한다면, 제가 앞에 말씀드린 어떤 역동성을 좀 보고 싶다는 측면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 역동성이 보여지려면 구체화된 사례 속에서 보여줘야지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정책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특정한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었다, 그런 부분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액터가 갖는 역할, 상호작용이 어떻게 변화했고 또 관계구조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그런 부분들이 어떤 사례 연구의 형태에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속에서 한번 이렇게 보여진다면 더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기대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부상희 교수님이 어떤 행위자들을 이렇게 1섹터부터 4섹터까지 나눈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의 의견을 드리면, 1, 2, 3, 4섹터를 행위자로 분석한
것이 저는 기존의 1, 2, 3섹터는 이미 우리가 이제 많이 익숙한 것이기 때문에 더 쉽게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행위자를 보다 역동적으로 분석하려면 굳이 1, 2, 3, 4섹터는 굉장히 좀 정태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정책을 변화시키거나 사회적 기업 생태계에서 중요성을 갖는 액터가 어떤 특정 시점에 존재하고 있다면 그 액터를 주요 액터로 세우시고 나머지 주요 액터와 주변 액터를 나눠서 가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예를 들면 지금 사회적 기업 정책 네트워크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기업화나 사회적 기업들이 4섹터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엔 이 액터가 사실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 그리고 정책 형성 단계에서는 고용노동과 중요하지만 이것이 변화하는 과정에서는 민간이 더 중요해지는 시점도 올 수 있고, 그런 어떤 변화하는 시점에서 주요한 액터가 누구고 주변부 액터가 누구인지 그것들이 먼저 정의돼서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좀 현실 세계를 보다 더 반영한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보다 제가 이제 역동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미 네트워크 자체가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석 단위에 있어서도 좀 역동성을 반영하신다면 더 흥미롭지 않을까, 흥미롭고 더 의미 있는 앞으로 연구가 되지 않을까 제안을 해드립니다. 네, 제 토론 마치겠습니다. 토론하시면 조금 이제 발표 수준의 토론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 교수님 좀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코멘트 감사하고요. 제가 앞으로 생각하고 있는 얘기를 다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정말 그냥 한번 정리해보는 차원이고요. 정책 네트워크 분석이 사실은 생태계와 따로 떨어져서 생각한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네트워크 자체를 연구로 봤을 때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이제 저희 또 위해서 사회적 네트워크에서 너무 개인 간의 네트워크를 본 실증 연구들은 많았는데,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자 했던 그런 의미고요. 근데 이것이 뭐 꼭 생태계랑 다르다 그렇게 사실 저도 보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실증 연구를 어떻게 해나갈지 제가 고민인데, 사실은 한 행위자별로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책 우선순위를 분석하다든가 제가 다차원 정책 경쟁력 분석들을 가지고 사회적 기업 정책을 좀 검토하고 비판하고 그런 연구들을 이제 했고요.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분석은 사회적 기업 간의 네트워크 분석들은 꼭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 변화의 시점에서 주요 액터와 주변 액터가 아닌지 또 다이나믹하게 좀 보는 거, 그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정말 제가 해보고 싶은 연구고요. 너무 좋은 코멘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